여기가 어디든 루틴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파리, 낯선 공기, 다른 언어, 바뀐 시차 속에서도 저는 오늘도 저를 정비합니다. 루틴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나와의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이 루틴을 옆에서 함께 지켜봐주고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챙겨주는 제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오늘도 저는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를 펼쳐듭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상처가 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파리의 공기 속에서 시작하는 저의 루틴 함께 하시죠. 어제 통한 말이라도 오늘 다시 통한다는 법은 없다. 대화는 늘 새롭습니다. 새롭다는 건 희망을 품지만 다른 한편으로 리셋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작년에 뭔가 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올해는 다른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아니, 어제는 말이 잘 통했는데 당장 오늘의 갈등이 오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고요.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조심의 키워드는 겸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즈니스 환경을 두고 한번 잘 되면 끝까지 잘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헛나오게 됩니다. 작년처럼 올해도 믿고 있겠습니다. 에이, 설마요. 별일 있겠습니까? 잘해주실 거면서. 이미 우리는 파트너 아닙니까?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왜 다른 곳 견적을 받으려고. 건방진 말입니다. 겸손 또 겸손해야 합니다. 팔불출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 뜻은 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낳은 아이를 일컫는 팔삭동에 비롯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 정설입니다. 온전하게 다 갖추지 못했다 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써 좀 모자란, 덜 떨어진, 약간을 덜 된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팔불출이란 말이 그저 어리석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용의 실제 사례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 즉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의미하니 말입니다. 예를 들어 팔불출 중에서도 첫째가 자기 잘났다며 뽐내는 사람, 둘째가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 셋째가 자식 자랑이라고 하니 모두 자랑, 즉 겸손하지 못한 연관이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원래의 뜻이 잘난 척으로 전환되어 사용했던 사용해, 사용된 걸 보면 자랑이란 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부족함도 깨닫지 못한 인격의 부족함을 뜻하는 건 아닐까 합니다. 겸손하지 못함이 관계의 불편함에 한정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랑은 교만으로 빠져 결국 자신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묻혀 있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어렸을 적부터 경쟁에서 뒤지면 안 된다고 배우며 살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당연히 잘남을 과시하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겸손이란 건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의 그늘 속에서 잃어버린 겸손을 되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볼 때 자랑거리도 아니면서 자기 자랑을 못 참는 무모함은 버려야 하고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도와주실 것 올해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감사만 남기고 모두 잊겠습니다. 도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전에 관계가 좋았다고 해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모습과 언어가 나와 마주하는 상대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어줍니다. 김광석의 노래 중에 서른쯤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이 꿈이여 라는 가사가 있는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갈증과 희망을 동시에 포함하는 멋진 가사입니다. 젊은 날은 꿈과 같습니다. 잘 나갔던 관계 역시 꿈과 같고요. 이미 잘 맺어진 관계라도 일종의 꿈처럼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노려야 합니다. 그러니 이미 무엇인가를 얻었든 아니면 못 얻었든 마음에 상처만 가득한 모두 잊어버리세요.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 만약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은 점이 있었다면 기억에 남긴 후 겸손하게 말할 수 있다면 기존의 관계를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관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남은 아쉬움을 굳이 말로 표현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말을 쉽게 하는 경우죠. 끝나긴 했는데 찝찝하네요. 아시죠? 우리가 손해본 거. 눈책당하게 생겼어요. 너무 많이 요구하셔서.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정말 피곤했던 건 아시죠? 실제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 없다고요? 글쎄요, 아마 쉽게 말하는 우리의 이런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처 탐색해내지 못한 것 아닐까 합니다. 어쨌거나 설령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아쉬운 마음을 그대로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굳이 서로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마음에 상처를 줄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는 찾아서라도 해야 하는 괜찮은 일이라는 걸 기억해두세요. 누군가의 생일, 승진, 경조사 등을 일정표에 적어놓고 기쁨과 감사의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도 나와 상대방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맡고 있는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면 그냥 수주했으니 끝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에게 메일이라도 보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기회를 다시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다가서고 다시 마주하며 결국 좋은 관계를 얻게 되는 건 당연히 결과일 테고요.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능한 영업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품을 빛나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고객을 빛나게 해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상대방에게 돌리는 감사의 말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끝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의 말이 입에서 편하게 나오게 되었다면 이제 그 감사의 말을 전하는 수준을 높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냥 고맙습니다라고는 말로 끝낼 게 아니라 고마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음처럼 한번 말해보세요. 정말 쉽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잘 되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봤던 건 없으신가요? 예, 사실 이런저런 점이 원활했으면 좀 더 쉽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도와주신 거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담당자님을 설득시켜 주신 것 고맙습니다. 에이, 별 말씀을요. 마지막 결론의 순간까지 도와주신 분은 저도 처음 뵙습니다. 제가 행운아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의 최고의 미덕이자 다른 모든 미덕의 아버지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타인에게 미덕을 베풀지 못한 것 같다면 이제 간단하게 감사의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최고의 덕은 감사 그 자체니까요. 감사하다는 말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감사하다고 말을 표현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고맙다,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 기본적인 그런 마음의 표현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도 아직 많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대화는 끝나도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 당신과 헤어지는 모든 사람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입니다. 헤어질 때 헤어짐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가짐이 잘 드러난 아름다운 말입니다. 헤어지는 사람을 향해 행복을 기원해주는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얻고 나서 오히려 더 다가서는 내가 되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만족해야 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배는 부르고 그저 쉬고 싶기만 합니다. 조심해야 하죠. 나와 다른 그 누군가와의 관계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현명한 커뮤니케이션,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는 성과를 얻어낸 바로 그때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할 줄 압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격언을 대화의 현장에서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대화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큰 것을 얻었다고 해보세요. 얻은 것이 클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위 입을 씻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나죠. 어, 얻을 걸 얻었다고 급격하게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제한하는 우매한 행동입니다. 세상은 좁습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른다는 것, 아니 안 만나는 것이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 등 조직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더욱 주의해야죠. 중견기업에서 임원을 하던 분께서 이렇게 한탄조로 말하는 것을 실제로 들은 적도 있었으니까요. 부장 승진 대상자가 있었어요. 이 친구 승진 시즌이 되자 매일 점심시간마다 저와 함께 하려고 하더군요. 저 역시 그 친구의 노력을 그냥 볼 수만 없었던 것도 사실이죠.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 친구 회사에서 가장 빠른 연차의 부장이 되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친구 승진 발표가 난 다음 날부터 코빼기도 안 보이더군요. 하하하. 그분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그 친구가 목표가 부장이었다면 모르겠지만 더 높은 자리, 아니면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려 했다면 그건 실수였습니다.
실제로 부장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맡은 부서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그 친구를 변호해주지 않더군요. 결국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님에도 그 친구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비단 전설적이었던 미국 프로야구 선수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터와 같은 비즈니스 환경의 대화에서는 더욱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배신의 복수의 화살을 겨눕니다. 그 화살에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서야 하고, 다가서서 좋은 성과를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무엇인가를 얻은 바로 그 순간에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또 도움을 청하면서 함께 하겠다고 해보세요. 김대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정말 대단해. 앞으로는 계속 나를 도와줘야 해. 부장님의 조언 덕분으로 제 이렇게 승진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박 차장님, 우리 부서를 떠나면 전략 수립은 누가 하나요? 함께 일해요.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용기. 바로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다가서게 만듭니다. 이어가기. 관계의 확장을 이끌어내는 말 연습. 본능적으로 내뱉어지는 우리의 말 한마디를 참아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다는 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 이해의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내 감정을 자제하게 되면 말 그대로 내 감정에 내가 먼저 지칠 때는 흔하니까요. 하지만 어려워도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잘 정리해 말하기를,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고려한 말하기를. 결핍이 내 대화의 자양분이 된다. 보릿고개란 말이 있습니다. 햇뿌리가 나올 때까지의 그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으로 묵은 곡식은 거의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농촌의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때를 이르는 말입니다. 언젠가 TV를 보는데 한 할머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인터뷰요. 한국 전쟁 때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럼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 할아버지도 먼저 돌아가시고 아이들 키우느라 힘드셨겠어요. 말해 뭐해. 팔자인가 했지.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제일 힘든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 배고픈 거였어. 배고픔보다 더한 고통은 없어.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지. 할머님께서 말씀하신 보릿고개 시절 저는 직접 겪은 적이 없어 그 고통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배고픔은 최악의 고통 중 하나라는 할머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이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한 해 동안 농사지은 식량을 가지고 다음에 보리가 날 때까지 견디기가 힘들었던 보릿고개야말로 조상들이 겪은 결핍이 절정이었을 겁니다. 할머님의 결핍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말처럼 결핍을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다가서는 좋은 힌트가 될 수 있고, 결핍을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자기 겸손의 기술로 해석해서 활용하자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선 결핍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핍이란 무엇일까요? 결핍은 없는 것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새롭게 얻을 것들이 대한 자발적인 갈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핍이 없으면 충족도 없습니다. 반면 항상 결핍이 충족된 상태라면 가부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 결핍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결핍을 숨기려 하는 바로 나 자신이 문제일 뿐이죠. 나의 결핍에 대해 알고 있다면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결핍을 알리는 것은 상대방에겐 겸손의 자세로 다가설 수 있게 만듭니다. 물론 겸손과 비굴함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겠지만 결핍을 겸손으로 태도로 바꿔 상대에게 다가서는 대화의 기술을 찾아서 배운 뒤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아마 누군가와의 관계를 잘 맺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결핍을 오히려 자기 성장의 계기로 만든 타인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데 사용한 분들은 예상외로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결핍을 당당하게 밝히고 결핍이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을 줬다고 말하는 국내 최정상의 아티스트가 바로 그들입니다. 언젠가 가수 양희은 씨가 유열 씨와 대화를 나누던 장면을 봤습니다. 유열 씨가 양희은 씨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전의 뾰족한 느낌과 달리 지금은 감싸주시는 것 같다. 이에 양희은 씨가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 소관이 아닌 실패가 있지 않냐. 그런 시련은 인생에 베풀어주는 거다. 결핍만큼 강한 추진력이 없다. 누구나 인정하는 대가수인 양희은 씨지만 분명히 인생에서 결핍과 부족의 시간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두고 추진력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그 당당함이 보기 좋았습니다. 가수 아이유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은이가 보는 지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연예인이 아닌 이지은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아이유라는 역할을 제외하고 나서 남는 부분만 봤을 때 일 말고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없다. 인생에 경험이 많이 없다. 간단 명료하게 답하자면 많이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가장 결핍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계속되자 아이유 씨는 일 외의 모든 면에서 결핍을 느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모든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유 씨가 결핍을 느낀다는 말은 그만큼 그 결핍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핍은 당당함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스스로 괴로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반성과 겸손이 결핍과 연결되어 긍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 세상의 모든 일은 자신에게 이로운 약이 됩니다. 타인에게 한 걸음 더 나설 수 있는 힘이 되지요. 남을 탓한다면 그 마음 쓰임새 하나하나가 결국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여전히 자신의 결핍에 대한 당당함에 대한 개념이 보호한다면 다음에 세 가지 대화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 나 부족하다. 어쩔래? 네, 제가 부족합니다. 지적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제가 원래 말을 좀 험하게 해요. 실수로 말을 험하게 하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의 말투를 고치고 싶습니다. 저야 뭐 그냥 간신히 회사 다니는 거죠. 그분은 워낙 능력이 있는 분이라 그분은 보고서 작성 능력이 탁월하죠. 저요? 실전 경험은 제가 100배 낫죠. 세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말이 자신의 결핍에 당당하고 겸손한 대화인지 감이 오시나요? 다만 하나 유의할 게 있습니다. 나의 결핍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을 대하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이 지나친 사람에게는 대화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의 불편함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지키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의 결핍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나의 결핍을 상대방이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고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콧물이 나와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또 감사하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리 여정을 남기기 위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